자, 이번에 이제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공급도 공급이 있고 공급량이 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얘는 공급 곡선 전체로, 얘는 공급 곡선상의 한 점으로 우리가 표시해 주는 개념이다 라고만 생각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도 성격이 있어. 얘도 무슨 개념이다? 사전적이라는 거는 판매가 완료가 됐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거는 공급자의 공급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내가 몇 박스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공급한 양,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얘도 유효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공급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얘도 무슨 개념이다? 유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A건설사는 작년에 1000채를 공급을 해서, 근데 금년에는 1500채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1500채를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원래 1500채를 계획했는데 실상은 작년과 똑같이 그냥 1000채만 공급하고 끝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경기가 아주 좋아.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사전적이라는 거야. 거기다가 얘는 작년에 1000채를 분양한 실적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주택을 공급할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계획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거기다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 기간이 명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유량 개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규 주택량은 유량 변수로 봐. 그러니까 신규 공급한 거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급한 양을 얘기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재고주택은 저량이야. 쌓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 얘도 유량.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저량에 대한 것도 구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유량과 저량에 대한 거를 인식은 해줘야 돼. 그래서 주택 거래량이 있잖아. 주택 거래량은 유량이겠어, 저량이겠어? 거래량. 거래량은 유량인 거야. 왜냐면, 현재 서울시의 주택이 1500만 채가 있어. 이 중에 작년에 거래한 양을 우리가 추출하려고 그러면 이 시점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여기 끊었을 때 2025년 이렇게 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 그렇잖아. 그런데 작년이니까 2025년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28일 그러면 이 시점에는 1500만 채지만 이 1500만 채 중에서 작년에 거래한 양을 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설정이 돼야 되잖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이 기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거래한 양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거래량은 유량, 재고는 저량. 지난주에 인재자라고 알려줬잖아. 기억나? 대표적인 저량 변수가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저녁에 늦게 폰 오랫동안 하잖아. 그러면 부모가 한마디 하지. 그만해. 애들이 계속 해야 해. 하지. 그럼 소리가 높아지지. 안 할 거야? 안 잘 거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잘 거예요. 이 얘기를 해. 그런데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 느낌이 오면 갑자기 문이 팍 열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애들이 다급하게 얘기해. 이제 자요. 그래서
인구와 재고와 자산은 절약 변수라고. 저인재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나중에 얘들이 커서 결혼하잖아. 독립하잖아. 그러다가 명절 때가 되면은 너 이번 명절에 어디 가? 그럴 때 어디 간다고 그래? 본가에 간다고 그래. 그래서 자본, 가격, 가치 얘가 다 절약이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둘씩 내가 정리를 해나가면 유량 변수하고 절약 변수를 외울 필요가 없어.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주는 변수는 최대 8개 이상은 넘지를 않아. 그 평균적으로 6개 줘. 6개 주는데 2번 출제가 이렇게 줬어. 반 잘라서 여기는 절약, 여기는 유량. 근데 절약의 답이 다 요거 3개였어. 인구와 재고와 자산. 그렇죠? 틀리는 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거기서 틀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래도 틀리고 와가지고 막 울고 그러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아주 쓰러진다니까 그냥. 아이고 진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부동산 공급자라고 있잖아. 공급자.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천호동이야. 천호동에 주택이 1000채가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이 존재하는 1000채를 공급이라고 하지 않아. 이 중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있지. 이걸 공급이라고 그래. 그러면 팔려고 내놓는 사람은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도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또 새롭게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람도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부동산 공급자에는 신규 생산자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문제가 한 3년 전에 그렇게 나왔어. 신규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을 찾아라 뭐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신규냐 재고냐에 따라 틀려져. 인식에 대한 게. 그거는 출제자가 약간 치사한 문제로 낸 거야. 학생들이 그걸까지 구별하기가 쉬울까?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했을 테니까 좀 이따가 설명을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 그 밑에 가면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이라고 있잖아. 근데 그 전에 이게 있는 거야. 공급 함수라고. 그러면 공급 함수라는 거는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낸 거야. 함수로. 그래서 자, 올해 시험에 얘가 지문으로 나온 거야. 공급 함수란 공급량이 크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 맞는 표현이지 뭐. 그래서 그럼 여기 보면 해당 제한은 아까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공급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줘. 이렇게. 그러면 주택시장이면 뭐가? 주택에 해당 제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출제자들이 가끔 해당 제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 자주는 등장은 안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라는 걸 알리면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수요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수요에서는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 대체제 보완제가 중요한데 얘네는 이게 중요해. 생산요소 가격. 생산요소 가격은 뭐겠어? 생산요소 가격. 그럼 생산요소는 뭐야? 재료야, 재료. 그렇잖아. 근데 재료를 사용하면 대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게 생산요소 가격이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뭐야? 임금이잖아,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뭐야? 이자잖아, 이자. 아니,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잖아. 그럼 대출 받아 썼어.
사업을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되잖아, 이자를.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거는 뭐 얘기하겠어? 건설 노동자의 임금, 건축 자재 가격, 택지 건설용,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 이런 애들이 생산 요소 가격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생산 요소 가격이 뭔지를 알면 그 변화를 내가 인식하기 쉬운 거야. 그런데 얘들도 똑같은 거야. 얘네 세 개가 동시에 변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런데 얘네가 동시에 변한 거를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야. 얘가 변할 때 다른 애들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 함수는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가 뭐다? 가격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공급 함수를 만들었을 때 얘가 미지수잖아. 근데 얘는 뭐에서 결정이 된다? P가 프라이스에 하거니까 가격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가격이 10이라고 그러면 얘가 10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야? 그러면 근데 가격이 20이 됐어. 그러면 100 플러스 얼마? 20인 거야. 그러면 120.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공급량이라는 거는 뭐에서 결정이 된 거야?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급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 게 아니라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량의 크기가 결정이 됐다. 자, 그런데 얘네를 가만히 보게 되면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상승하면 양이 늘어.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은 양이 줄어. 그러면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 가정할 때 우리는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음을 알게 돼. 그거를 우리가 공급법칙이라고 그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야.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그래서 뒤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배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 법칙을 반영한 거야.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 증가한다고. 뒤에서 이제 배우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 그래서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고 이게 공급량의 변화율이야. 얘가 0.5를 줬어. 근데 가격이 10%가 상승했대. 그러면 공급량은 변할 거 아니야. 이 크기만큼 변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의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곱하면 되는 거야. 분자를 계산할 때만. 10에다 0.5 곱하면 5%. 5%가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겠지. 공급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계산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공급 법칙을 그래프로 표현한 게 공급 곡선이야. 이렇게 돼 있을 때 가격이 10일 때는 110이었다가 가격이 20으로 상승하니까 120이 된 거야. 이 숫자는 여기서 갖고 온 거야. 그러면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있잖아.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쭉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공급 곡선이야.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져. 그런데 이 공급 곡선은 다른 말로 생산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양만큼 공급해 주지 않아.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을 늘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거를 표시해. 나중에 심화 과정을 가면 그려줄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을 가정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줘. 그런데 시험에 그래프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가끔 지문으로 그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건 뭐 심화 과정에서. 그래서 공급 법칙이 있고 뭐가 있다? 공급 곡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여기도 공급량의 변화하고 뭐가 있어? 공급의 변화, 별표.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아까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 이거를 이해한 사람이면 그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야.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변수가 뭐다?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공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 가격 말고 여기 기술, 뭐 생산 요소, 가격, 정부의 규제 다양할 거 아니야, 변수가. 그거 하나만 딱 틀어놓고 있으면 돼. 공급량의 변화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표시할 때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좌우로 이동한 거야. 가격의 변화는 어디서만? 곡선 상에서만 변하는 거야. 곡선 상에서만. 뭐가 변했을 때? 가격이 변했을 때.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외우려 하지 말고. 외우면 장담하는데 한 3, 4월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외워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되면 그래도 암기 코드 이런 걸 줘. 활용하라고. 근데 그 암기 코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론이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사람이 탁 보면 탁탁탁탁 정리를 해.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그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그러니까 저기 윤총각이나 박정현이나 이건 염두에 둬야 돼. 나중에 미래에, 그지? 2세가 태어났을 때, 걔 학업 성적에 대한, 학업 능력에 대한 거는 본인들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본인들이 이번에 동차 합격을 하잖아. 그러면 근거가 있잖아, 근거가. 국가고시 합격한 근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난 기본 머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입증을.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야. 어차피 결혼한다며. 뭐 할 거 아니야. 여기서 합격해서 청첩장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떨어지면 청첩장도 못 돌려요. 합격을 해야 돌리는 거지. 응? 윤총각은 뭐 결혼 생각이 지금 있나? 결혼도 준비되면. 지금 여친이랑? 그럼 지금은 없어. 하긴 나중에 누구랑 같이 하냐는 건 뭐 들어가 봐야지 뭐. 근데 어쨌든 그래, 계획은 갖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일단 합격을 해야 주변에서 선두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걔 시험 봤다 떨어졌대 그러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커.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나름인 거야.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절박하게. 그러면 내가 지금 11월, 12월이니까 남으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1월달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전 수업 마치면 나와서 공부하고 가야 돼. 그날 배운 거 복습 좀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선생님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반응이 그래? 남아서 공부 안 하고 할 거야? 평일에 일. 뭔 일이? 뭐? 생계 같은 소리하고 내 29년은 그거 알아서 그거 하는 거지. 무슨 어차피 대충 보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건데 그거를 그리고 해마다 보면 봄이 되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봄만 되면은 마시를 나가거나 뭔 일이다 집에 가서 한다 이러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 애들이 동차되기 힘들다고. 1차까지는 돼. 동차를 되게 힘들어. 내년에 또 할 거야? 9년에? 9년에? 안 하도록 그런 게 그냥 내년에 합격을 해. 그리고 끝내라고. 저렇게 수상한데? 설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 올해 마무리 해야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선생들에게 막 물어보는 거야. 용어 이해가 안 된다고 인터넷 뒤져봐야 시간 낭비야.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거야. 확실하게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안 물어보면 내가 물어봐. 1월 달부터. 그렇죠? 박지원이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물어보는 거야. 틀려도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67페이지 가면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있잖아. 별표.
자, 그러면 공급 변화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얘를 물어보는데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쓴다고. 건축 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가격이 아니잖아. 가격이 아닌 다른 변수를 얘기하는 거야. 다른 변수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인 거야. 얘들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비라고 알잖아. 생산비. 생산비가 어떤 의미야? 응? 생산비. 자, 예를 들어서 이따가 균형에서도 배우는 건데 시장 가격이 이렇게 1,000원이야. 1,000원. 시장에 거래되는 양이 100개야. 그런데 공급자는 이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가 있어. 그게 생산비야. 그러니까 얘는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원은 받아야 돼. 얼마는 받아야 돼? 800원. 그러면 이 800원 안에는 우리가 생산의 3요소 하면 뭐가 있어?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게 있어. 그러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대를 주거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거나 자본에 대고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300원, 200원, 200원이야. 그러면 다 합하면 얼마야? 700원이잖아. 여기에다가 생산자 이윤까지 반영을 한 게 생산비야.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본전에 파는 거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닌 거야. 그거를 팔아서 최소한의 이윤은 자기가 확보한 거야. 그래서 상인들이 하는 얘기, 미치고 판다? 본전에는 이거 다 거짓말인 거야. 이게. 그래서 최소한 800원은 받았을 때 이거 생산할 수 있는데 시장 가격이 얼마야? 1,000원에 결정이 되면 생산자는 이익을 보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야? 이만큼의 이익을 볼 거 아니야. 이거를 용어상에서 생산자 잉여라고 그래. 무슨 잉여? 생산자 잉여. 그러니까는 이 가격 하에서 생산자는 얼마든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거야. 왜? 손해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생산비가 증가해서 한 1,100원이 됐어. 이런 게 올라서. 근데 시장 가격은 1,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손해를 보지 않게 해서 생산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아니란 말이야. 나중에 또 추가로 얘기하고. 지금 내가 생산비라고 알려줬잖아.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또 얘기해,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 들은 채.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쌓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상승하면 공급이 줄어. 그러면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해도 공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해. 택지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은 어떻게 돼? 감소해. 그러면 반대면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서 가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요인 있잖아.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을 쭉 적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문장이 나오면 아 이거는 증가다, 이거는 감소다, 이게 판단이 돼야 돼. 그래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는 가만히 생각해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거는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걸 갖고 답으로 유도하지 않아. 그러면 수요에서 답으로 유도하는 건 뭐겠어?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보완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거를 주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것만 잘 정리해 두게 되면 읽으면서 내가 답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 그래서 1분 안에 풀어야 돼. 1분 안에. 그리고 학계로는 4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푸는 요령만 알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술이 있잖아.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공급은 당연히 늘어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적이니까 안 준단 말이야, 답으로. 포인트가 되는 애들을 잘 정리해야 돼. 그러면 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는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될까? 공급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응? 자, 아까 내가 오래전에 왜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2026년 1월 1일부터 담배가 만약에 한 가격에 10,000원씩으로 가격이 올라. 그러면 지금 2025년 11월 며칠 안 남았고 12월, 12월 사이에 담배 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어. 왜 줄어들까? 아니, 참고 기다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공급을 줄인다고.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이 되면. 그렇지. 또 떨어지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4,500원인데 만약에 담배 가격을 내년서부터는 3,000원에 가격을 정했다 그러면 4,500원 받았을 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은 어떻게 돼? 늘어나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주택시장을 가게 되면 기존 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이 있다고. 응? 그러면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야. 만약에 신규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된대. 그럼 공급이 늘어나 줄어들어? 공급이. 줄어들어야 돼. 왜? 이거는 신규잖아. 건설사가 새로 지어서 건설을 이제 시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 그럼 굳이 지금 착공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걸 넣어서 문제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학생들은 이것만 정리한 거야. 이거는 설명을 들어야지 되는데, 근데 이 설명은 선생님이 어디서 해줘? 아까 부동산 공급자는 기존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도 공급자가 되지만 새롭게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람도 공급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급에 대한 기준이 틀리잖아.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강의할 때 거기까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언제?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지면. 처음에 하면은 뭐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은 요것만. 좀 추가되면 요것까지 또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공급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거기 하단을 가게 되면 공급에도 관련제라고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이거는 수요에 관한 대체제 보완제 개념이 정리가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정리돼. 왜? 반대야, 반대. 그건 왜 그러냐면 추구하는 게 틀려.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행위 있잖아. 효용 극대화의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잖아? 그럼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A를 생산하든 B를 생산하든 비용이 똑같이 들어갔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애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이익이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더 많이 소비하려고 그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움직임이 어떻게 돼? 반대지, 반대. 그런데 수요에 관한 대체제 보완제가 확실한 개념 정리가 안 됐을 때 얘를 집어넣으면 섞이면서 헷갈려. 그러니까 수요부터 정리해. 수요가 정리가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정리가 돼. 얘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지문 하나로밖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돼. 개별 수요하고 개별 공급은 뭐 다 똑같은 경우고. 나중에 그 69페이지에 있는 단기하고 장기 공급 있잖아. 그거는 용어 정도는 알아둬야 돼. 단기하고 장기에 대해서. 그래서 학창시절에 배운 적이 있나? 단기와 장기? 여기서 얘기하는 단기라는 거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를 단기라고 그래. 단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존 공장이 있어. 여기 생산 라인이 10개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한 1000개 생산을 하고 있어. 그런데 수요가 한 2000개로 늘었어. 그러면 기존의 생산 시설에서는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손댈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응? 인력이야, 인력. 기업에서 가장 많이 손대기 좋은 게 사람이라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뭐부터 해? 구조조정부터 하는 거야. 경기가 좋으면 사람부터 쓰는 거고, 그게 가장 좋거든. 왜? 설비는 손을 안 대려고 그래. 들어간 돈이 많잖아. 저기들의 고정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걔는 손을 안 대려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1일 3교대로 공장을 훌가동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래봐야 생산 라인이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증가를 못 시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장을 하나 새롭게 건설을 해야 되잖아. 근데 공장을 새로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도 있어야 되지만 부지도 확보해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또 예를 들어서 기계도 외부터 수입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에는 얘네들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단기에는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용어상에서 비탄력적이라고 그래. 뭐라 그런다? 비탄력. 그런데 장기가 되면 어떻게 돼? 생산 요소의 이동에 관한 제약이 완화되는 시기지. 그러면 이제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으니까 부지 확보에 건축 인허가 받았고 기계도 수입해서 다 들여갖고 사람도 다 채용을 했어. 그럼 공급이 어떻게 돼? 늘어날 수가 있지. 그래서 장기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 돼. 그렇잖아? 그거를 용어상에서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줘. 그래서 단기와 장기 공급 곡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들을 때는 알 것도 같지. 그렇잖아? 근데 문제가 그게 유지가 되느냐. 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습을 해야지. 살 길은 복습밖에 없어. 중개사 시험이 단기 속성 과정이야. 단기 속성 과정의 학습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 반복.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이 유리해. 그리고 결석하면 손해고, 한 번에 진도 많이 나왔단 말이야. 결석하면 손해야. 그래서 본인이 결석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옆 사람 책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 메모한 거 있잖아. 내 책에다가 옮겨 적는 거는 시간 낭비야. 팔만 아프고. 그럼 기억이 안 남아. 학창시절에 혹시 윤총과 컨닝해 본 경험 있어? 컨닝하면 페이퍼를 작성해야 되잖아. 페이퍼를 작성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하고 거의 맞먹어. 그런데 페이퍼를 갖고 들어가면 페이퍼를 안 보면 답을 작성할 수가 없어. 거기 적혀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면 페이퍼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내가 답을 메꿔 나갈 수가 있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령이라는 거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거기서 요령을 발견하는 거지, 공부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요령을 부린다는 거는 그냥 당분간 여기 이 바닥을 뜬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자, 중간에 마이크 교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소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참, 이게, 솔직히 또 우리 원장님 또 참 힘드시고, 이거. 예? 그리고 인강을 보는 양반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강을 통해서 합격에 이렇게 근접할 만한 성적을 내려고 그러면 집중력